자, 1장 응급처치의 개요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응급처치의 중요성 이거 한번 보겠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응급처치의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확보, 기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 확보 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응급처치의 중요성. 자, 이 중요성, 자, 별 3개 드릴게요. 자,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한다.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한다.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한다. 위급한 부상 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한다.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 현장 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가 절감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갑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사항입니다. 자, 기도 확보 유지. 기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자,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은 옷가지를 자, 환자 목 뒤에 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기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옷을 접어 가지고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요. 옷을 접되 자, 목 뒤에 편안하게 이렇게 대질 수 있도록 자, 접어 가지고 목 뒤에 대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면 그게 바로 기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도 확보 전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첫 번째, 환자의 입 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자, 기침을 유도를 시켜보고요. 그런데 기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임리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하임리법은 바로 이게 하임리법인데요. 이 환자의 뒤에서 이렇게 앉듯이 자, 명치 아래쪽에다가 자, 손을 대고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대고요. 다른 한 손은 그 손을 감싸쥐고 자, 아래에서부터 가슴 쪽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안에 자, 식도에 걸려있던 이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아래 봅니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도 함부로 제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뭐 손가락을 넣어서 그거를 파낸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구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이 구토한 그 이물질을 다시 삼키지 않도록 자, 잘못하면은 자, 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에 이어서 지혈 처리. 자, 다음에 상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사람의 체내에는 자, 체중의 8%가 자, 혈액이 있습니다. 8%가 혈액이 있는데요. 자, 성인인 경우에는 자, 이거를 양으로 따지면 4 내지 6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혈액이 15에서 20%가 출혈이 생기면 생명이 자, 위태로워집니다. 위태합니다. 그리고 30%가 출혈이 생기면은 이제는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지혈을 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상처 보호. 자, 심한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손상 부위에 대해서 소독거즈로 응급처치를 하고요. 부응대로 드레싱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1차 사용한 거즈를 또 사용하거나 뭐 수건으로 닦거나 자, 물로 닦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해야 된다. 자, 물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화상, 자, 1도 화상 있었죠. 자, 이런 때에
자, 물로 이렇게 씻어 내리는 건 이런 건 가능합니다. 물론 상처에가 자, 심하게 뭐 어떤 흙이 묻었거나 이 오염이 됐을 때는 물로 씻을 수는 있어요. 그 외에는 그 물로 씻더라도 흐르는 물로 해서 깨끗하게 잠시 씻는 거는 가능하지만 물에 담근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응급처치 일반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 원칙. 자, 이거 별 4개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 이거 별 4개. 자, 그만큼 중요합니다. 별 4개 드렸어요. 자, 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를 해야 돼요. 자, 환자에다가 치우치다 보면은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자, 세 번째,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신체 접촉했다고, 성희롱했다고 이렇게 또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옆에 동행자가 있거나 많은 지인이 있었다면 자, 그들한테 동의를 얻고 자, 심폐소생술, 특히 인공호흡 같은 거 이런 거는 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자,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막 어깨를 흔들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안전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 움직임도 금해야 된다. 자, 다음 봅니다.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조, 구급대, 경찰, 병원 등의 응급 구조를 요청을 하고요. 구조 요청 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구조 요청 시 사고 위치 알려드려야 되겠죠. 시각, 언제 사고가 났는지, 사고의 종류, 어떤 사고인지, 자, 환자 상태, 지금 환자가 위독한 상태인지, 어디가 부상을 당했는지, 자, 부상자 수, 몇 명이 그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자, 예측되는 위험, 뭐 고속도로라면, 자, 지금 차가 쌩쌩쌩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민간요법을 뭐 실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의 상식선에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실시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자, 기도 유지한다는 거,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 상황 및 환자 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자, 119 구급차 이용했다는 비용 징수 문제인데요. 119는 전국 어디서나 공짜고요. 이송고리 환자 수와 관계없습니다. 무료고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 환자 이송수단 있죠. 129번 사설단체 있죠. 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뷸런스 등은 일정 요금을 징수합니다. 자,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체계도입니다. 전에 체계는 여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바르게 수정이 됐네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를 관찰합니다. 응급 환자를 관찰해서 의식이 없는지, 자, 의식이 있는지, 자, 이거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의식이 없으면, 자, 다음 단계로 호흡이 비정상인지 또
아예 호흡이 없는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정상 호흡을 하면은 이쪽 경로로 가면 되겠고요. 자, 비정상 호흡이거나 호흡이 없으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경로로 따라갑니다. 자, 비정상 호흡, 호흡이 없는 경우는 아래로 갑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슴 압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자, 인공호흡, 그거 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정상 호흡을 합니까? 그럼 회복 자세를 해줍니다. 회복 자세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옆으로 누인 자세를 회복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 회복 자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호흡이 곤란 환자가 있을 거고요. 또 한쪽으로 가니까 외상 환자가 있을 겁니다. 이때 호흡이 곤란하면 구강 내 이물질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복부 밀어내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 페이지에서 하임 리히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임 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호흡이 곤란한데 구강 내 이물질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의자에 앉힌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외상 환자. 자, 출혈이 있으면 출혈이 있는 외상 환자는 자, 지혈을 시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절 환자는 부목을 고정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상 환자 중에 화상 환자가 있어요. 화상 환자는 화상 처치를 하면 돼요. 1도의 화상에 대한 그런 처치법이 있고요. 2도 화상에 대한 처치법이 있고 3도 화상에 대한 처치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책 뒤에서 배울 건데요. 그렇게 처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응급처치의 요령입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자, 아래로 갑니다. 출혈 환자인 경우, 자, 두 번째는 출혈의 증상, 자, 세 번째는 출혈 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출혈. 자,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 전폐제 횟수, 성인의 경우 4 내지 6리터다. 자, 말씀드렸고요. 출혈의 증상.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 곤란도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꾸냐?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자, 체온이 올라가고 그래도 틀립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 곤란도 나타난다. 자, 이거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자, 반사작용이 민감해진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탈수 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자,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이거를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면 또 틀립니다. 자, 건조해진다. 이래도 틀립니다. 차고 축축해진다. 차고 축축해진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토가 발생한다. 자, 다음 단계 출혈 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조이는 옷을 풀어주고 혁띠 같은 거 있으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손상 부위를 올려주고, 자,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도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국소 침질을 한다. 이거를 뜨거운 국소 찜질을 한다. 이러면 또 틀립니다. 부상자의 공포심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며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해 준다. 자, 체온 유지를 위해서 보온해 줘야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아래 봅니다. 직접 압박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출혈 시에 출혈을 부위를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압박법이 있어요. 직접 압박법. 자,
탄력 붕대가 10cm, 10에서 15cm인데요.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걸 인치로 나타내면 4 내지 6인치예요. 자, 4 내지 6인치 되는 그런 압박 붕대를 사용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소독거즈나 압박 붕대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자, 소독거즈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4 내지 6인치 되는 탄력 붕대로 출혈 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탄력 붕대가 감겨진 출혈 부위를 다시 손으로 압박하며, 그래서 이제 직접 압박법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다시 압박해요. 자, 관찰해요. 출혈이 계속되면 소독된 거즈나 압박 붕대를 추가로 덮고 압박 붕대를 다시 한번 감아 가지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전장에서 했던 직접 압박법. 자, 이 그림으로 보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출혈 부위에다가 이렇게 소독된 거즈를 이렇게 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누른 다음에 자, 이 압박 붕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박 붕대 때문에 약간 당겨야 돼요. 그래 압박이 되니까요. 이런 다음에 이거를 묶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이 상처 부위를, 출혈 부위를 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압박입니다. 직접 압박법을 씁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런 이제 직접 압박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이 출혈을 막지 못할 때는 지혈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절단이 됐을 때 있던 때는 이제 동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웬만하게는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혈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혈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혈대 사용법. 자, 이 띠는요. 5cm 이상의 띠를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가는 걸 쓰면은 살로 파고들어서 이게 그 부위가 괴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넓은 띠를 사용해 줘야 돼요. 5cm 이상의 띠를 사용한다. 자,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자, 이때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자, 지혈대를 오랜 시간 장착하게 되면 조직 괴사가 유발되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 부위에는 하지 말아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아래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출혈 부위에서 한 6, 7cm 상단 부위. 자, 여기 그림처럼 여기 놨으면은 한 6, 7cm 위쪽에다가 이렇게 몇 바퀴 띠를 감아 가지고요. 묶은 다음에 여기다 지혈대를 넣어 가지고요. 빙글빙글 돌립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점점 쪼여지겠죠. 그럼 피가 멈추는 지점에서 멈추고요. 그 막대의 자, 다른 끝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꼬리표를 하나 달아줍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자, 이거 지혈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병원에서 참작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상 보겠습니다. 화상이 자, 어떤 것을 화상이라 하는지, 그 다음에 화상을 일으키는 원인들 좀 보겠고요. 다음에 보니까 화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1도, 2도, 3도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화상 환자의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송할 때는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상. 자, 화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 화상은 신체가 손상받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에너지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데요. 에너지와 신체 접촉면 사이의 온도가 증가하여 발생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의 피부는 자,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능력을 초과해서 열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자, 그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화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상인데요. 자, 봅니다.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열, 방사선, 전기, 빛, 화학 물질이 되겠고요. 자, 그것들이 어떻게,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자, 열은 열, 전기, 뜨거운 액체, 뜨거운 물체에 이제 의해서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자, 핵물질, 방사선이죠.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런 물질에 의해서 자,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번개, 일반 전기, 충전 전기, 자, 이런 것에 의해서도 화상이 자,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빛, 태양열을 포함한 자외선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강력한 빛에 노출되면은 자,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자, 부식제, 자, 강한 산, 강산, 염기, 자, 강염기 이런 데 노출이 되면 또 화상을 입습니다. 자, 화상의 분류 봅니다. 여기가요, 또 중요합니다. 별 4개 드릴게요. 자, 받으세요. 자, 표피화상. 자, 표피화상 1도 화상인데 이거를 2개 다 똑같이 연관을 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1도, 2도, 3도 해가지고 요 내용만 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표피화상이 2도 화상인지 1도 화상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자, 이거를 잘 구분해서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표피화상 1도 화상, 피부 바깥층의 화상, 약간의 부종하고 홍반이 나타나지만은 자, 통증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자, 두 번째 부분층 화상 2도 화상인데요.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그러니까 2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 자, 발적, 또 수포자가 일어나고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요. 자, 물집이 생깁니다. 모세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에 물질이 터져서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이제 큽니다. 이거는 자, 3도 화상 보겠습니다. 전층 화상인데요. 피부 전층인 손상, 전층이란 얘기가 나오면 자, 3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피하 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해져요. 자, 뭐 진물이 나거나 이렇지 않아요. 매끈해지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색깔이 피부색이 변해요.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 부위는 건조하고 자, 매끈하고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자, 피부에 통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부에.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자,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이동 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동 전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상 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 조직에 붙어 있을 때는 자, 옷을 잘라내지 말아야 돼요.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낸다 아닙니다. 틀려요. 수건 등으로 닦아준다 이래도 틀려요.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자, 화상 부위하고 자, 접촉되는 부위가 없도록 해야 돼요. 뭐 함부로 닦아주면 안 됩니다. 자, 봅니다. 1도, 2도 화상은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식혀준다. 1, 2도 화상은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식혀주면 좋습니다. 이때도 자, 아무 물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상온 자, 한 20도, 실온이니까 20도예요. 자, 20도 시대는 자, 수압은 약하게 한다. 수압을 약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 놓고 자, 위에서부터 물을 흘려내립니다. 그 화상 부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흐르는 물에서 열을 자, 빼앗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그 열을 물이 뺏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 아래로 갑니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여준다. 3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물 흐르는 물에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물에 적신 천을 열기에다 대서 자,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면 되겠어요. 화상 부위에 오염 우려시는 소독 고지가 있을 경우는
화상 부위를 덮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골절 환자일 경우는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지를 한다. 자, 부분층 화상, 이두 화상이죠. 경우 수포 물집이 생기는데 이때 자, 물집을 터뜨리지 말아야 돼요. 자, 이거를 터뜨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터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으로 감염이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이송을 할 때 주의할 사항 보겠습니다. 응급처치 후 환자의 화상 부위가 상부로 오도록 조치한다. 자, 심장보다 더 높게 위로 해서 자, 가는 게 이제 그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구급차에 들 것 등으로 승차 시 자, 화상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자,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마찰을 해 가지고 뭐 피부 조직을 벗겨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자, 성인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흡과 심장이 멎고 4, 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 회복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 순서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 호흡, CAB로 하라, CAB로 하라. 자, 옛날에는 ABC였어요. 2010년도 이전에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CAB로. ABC에서 CA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CAB입니다. 자, 아래로 갑니다. 자, 아래로 가니까 이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입니다. 자, 아래로 갔어요. 자, 내가 환자를 목격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확인. 첫 번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자, 확인해야 되겠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거예요. 환자의 자,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심하게 흔들지 말 것. 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봅니다. 119 신고. 반응이 없으면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요청해야 돼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한다. 자, 3. 맥박 및 호흡, 맥박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호흡 여부를 10초 이내에 판별해야 돼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거를 판단해서 만약에 무호흡이거나 이게 아주 비정상 호흡이라면은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초 이내에 판별하라는 거예요. 자, 촉각을 다툰다고 그러죠. 이런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심정지 환자,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인 경우에요. 자, 일반인 구조는 맥박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손목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하는 거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심장 압박 소생술을 할 때에 어디를 도대체 눌러야 압박을 해야 자, 이게 정상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신체 구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 부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흉골이에요. 흉골. 이게 흉골인데요. 자, 이 누르는 지점은 어디가 되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랫부분. 흉골의 이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 아랫부분입니까? 자, 이 아랫부분, 이 지점을 눌러야 돼요. 누를 때 바로 여기 아래에 보니까 심장이 바로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강하게 자, 누르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 5cm, 최대 6c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장까지 눌러지겠죠. 자, 그래서 심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를 때 주의할 거는 이 갈비뼈까지 자, 손바닥에 가가지고 눌려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러진다고 해서 뭐 이게 문제 되는 건 아니고 우선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 누를 때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뼈까지 동시에 누르지 않도록 자, 이 부위를 압박합니다. 자, 아래로 갑니다. 자,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슴 압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인공호흡입니다. 자, 인공호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슴 압박. 환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에 손꿈치 알죠? 위치가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자 겹쳐서 올려놓고요. 평행하게 겹친다. 이거 평행하게 겹치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쭉 펴입니다. 자, 어깨를 쭉 펴고요. 자, 아래 봅니다.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의 팔꿈치를 곱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요. 구조자의 어깨와 환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옆에 서서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 여기 지면상 그림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제 수직이 되게 하는데요. 이때 이제 봅니다. 이제 속도 어떻게 되는지. 자, 분당 100에서 120회여서 전에는 100회라고 했는데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100에서 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cm, 자, 5cm 최대 6cm 깊이로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해야 돼요. 자,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르다 보면은 손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뼈가 자,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슴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갈비뼈 부러지지 않도록 자, 그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매번에 압박 찍고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힘을 꾹 눌렀으면 다시 힘을 쭉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꾹 누른 상태에서 꾹꾹꾹꾹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눌렀으면 다 완전히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심장이 눌렀다가 다시 이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심장이 이제 펌핑을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번에 압박 찍고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 자, 50대 50의 비율로 누르고 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환자의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때 뗄 때에 손바닥이 환자의 가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위치에다가 또 이렇게 압박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떼지는 말고 위로 힘을 빼고 다시 그 위치에서 다시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참조하세요. 압박 시 갈비뼈가 압박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자, 인공호흡.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일단은 개방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를 개방하고 이마 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는다. 코를 막아야 이제 입으로 마우스 대 마우스로 이래 불어 넣을 때에 이게 코로
바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환자 입을 크게 벌려 환자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고 1초에 한 번씩 2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자,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이게 훅 불어넣는 게 아니고 훅 이런 식으로 불어넣어야 돼요. 자, 후 하고 오래 뭐 2초 3초 이렇게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자, 강하게 한 번에 불어넣는 거예요. 자, 1초에 한 번씩. 자, 아래 봅니다. 인공호흡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거부감을 가진 경우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 그 신체 부위 접촉 때문에 자, 성희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 남자의 그런 관계, 자, 여자가 지금 환자입니까? 그럼 남자가 이때에 자, 소생술을 할 때에 인공호흡을 자, 하기가 조금 그렇다. 자, 그러면은 자, 가슴 압박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전장에 이어서 심폐소생술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어떤 사이클로 해서 이거를 서로 교대하고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입니다. 자, 가슴 압박을 30회 끝나면요, 인공호흡을 2번 하고요,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자,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교대로 해서 이거를 할 건데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2분마다 교대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주기가 몇 번이냐면 5주기. 자, 5주기 30배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5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5번 하게 되면 2분이 걸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교대를 한다. 이때 교대할 때 10초 이내로 최소화한다. 자, 교대할 때 최소화해야 될 시간을 자, 다음 내려갑니다. 이제는 AED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원을 켜야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해야 될 게 전원 켜기, 첫 번째 해야 될 게 전원 켜기. 자, 2번 내가 자,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른다. 자, 2번째는 2개의 패드를 2개의 패드를 자, 부착을 해야 되겠죠. 패드. 자, 첫 번째 패드는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자, 어깨뼈에 어깨 바로 있는 뼈가 그게 쇄골인데 쇄골 아래쪽에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붙이고요. 2번째 패드는요,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에, 그러니까 왼쪽 유두에서요, 자, 겨드랑이 쪽으로 2분의 1 지점 정도 가서 거기다가 패드를, 2번째 패드를 붙이면요, 1번 패드하고 2번 패드 사이로 이제 강한 충격 전류가 흐르게 된대요. 그 흐르는 경로상에 심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패드하고 2번 패드를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 패드 사이에 강한 자, 충격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그 심장을 건드리고 간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정기적인 충격을 받아서 자, 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 자, 각 패드의 표면에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한다. 그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 설명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패드하고 심장 충격기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이런 때는 이제 커넥터를 먼저 연결하고, 자, 연결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요즘 나온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패드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자,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라면 음성 지시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모두 환자에게 손을 떼야 돼요. 왜? 바로 이제 몇 초 있으면 이게 충격 전류가 가해지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다 손을 대고 있으면 나한테도 이제 충격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000볼트에서 5000볼트 정도 돼요. 자, 전압이 굉장히 이게 강한 전압입니다. 그 대신 충격 전류는 작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게 굉장한 충격을 준다는 거.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2분마다 자, 2분마다 한 번 해서 이게 이제 심장이 잘 뛰고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끝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몇 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2분마다 이게 다시 재충전이 되거든요. 2분 있으면은 이게 다시 충격을 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야 돼요. 자, 충전을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2분 동안은 그러면 손을 떼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2분 충전 시간에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또 해줍니다. 하고 있다가 2분 충전되면 또 이런 멘트가 나오겠죠. 자, 분석 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라면은 그때 다시 손을 떼고 자, 뒤로 물러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AED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 이어서 계속입니다. 자, 봅니다. AED 사용법. 자, 심장 충격, 세쇄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게 얼마 걸린다고요? 한 2분 정도 걸린다. 심장 충격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세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자, 의식이 없다고 해서 다 누구나 심장 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때는 바로 또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 지시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봅니다. 심장 충격 제세동 실시. 자, 심장 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는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해요. 이제 깜빡인다는 얘기는 이제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누르라는 얘기예요. 버튼을. 자, 깜빡일 때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이 구조자가 환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자, 3000에서 5000V 나오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이 그 환자에다가 손을 대고 있으면 같이 충격을 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심장 충격이 필요 없거나 심장 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시행하는 거. 자,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한다. 자, 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아래 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 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자, 2분 동안 충전될 때에 자, 심폐소생술 또 하고요. 또 다음에 AED 사용해서 심장 충격하고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함 및 기계의 표면에 사용법이 적혀 있으므로 사용 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에 이어서요,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을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다시 내용을 자, 순서적으로 차트를 따라가면서, 이 플로우 차트죠. 따라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반응이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가 되겠네요. 자,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데요. 자,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이죠. 자, 이게 의식이 없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에 심정지가 돼 있죠. 자, 무호흡 호흡이라는 거는 심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자, 심장 소생술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 소생술, 가슴 압박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뭐가 돼요? 30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한다. 그게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자, 아래로 갑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 자, 이때는 어떤 겁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습니다. 누군가가 자동 심장 충격기, 자, 음성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패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심장 리듬을 분석하겠죠. 자, 패드를 붙이고 전원을 눌러서 지금 붙였기 때문에 자, 이게 심장 리듬 분석에서 자, 자, 왼쪽으로 먼저 갈까요?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 멘트가 나오면은 자, 이제 심장 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좀 기다리게 되면은 그 버튼이 깜빡깜빡깜빡 하고 자, 불이 전멸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 이게 준비가 됐으니 이제 누르라는 신호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하면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버튼을 바로 누르고 다음에 다시 또 2분 동안 충전이 되겠죠. 이때는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소생술, 자, 심폐소생술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심장 충격 불필요합니다 하면은 못하죠. 왜요? 이거는 이제 환자를 스스로 이 기계가 진단해서 이거가 이제 환자가 너무 전기가 뭐 민감하다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필요합니다 하면은 못하니까 계속 다시 자, 심폐소생술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제세동 에너지 충전 시간이 2분이기 때문에 2분간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계속 자,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